안녕하세요. 독서하는 금요일 이동주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당신에게 황금 같은 금요일의 독서 시간, 책을 대신 읽어주는 이동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오늘은 유현준 작가의 공간의 미래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2주 뒤에 다시 찾아오는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서는 연달아서 공간에 관련된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유현준 작가의 공간의 미래에서 우리 주변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2주 뒤에 가상세계의 공간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독서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방송은 책을 요약해서 읽어주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 링크가 공개되며 줌 생방송으로 시청도 가능합니다. 추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책은 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12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는 목록 하나하나가 전부 전공서적 같아서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전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은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서토론 모임의 멤버들은 이 책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긴 세월에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고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숙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으면서 제 삶과 그리고 저를 둘러싼 세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다. 소비자는 독재자이므로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마라. 라는 작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또 꼼꼼히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 함께 읽어주고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책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LH 사태를 사전에 예측했다고 더욱 유명해진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의 미래를 선정해서 2주간 읽었습니다. 방송이 격주 단위로 개편되고 첫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경영과 혁신 그리고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들을 연달아 다루고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싶어 관련 책을 찾던 중에 이미 우리의 공간은 잘게 쪼개지고 있었고 코로나는 우리의 이런 공간 변화의 과정을 앞당겼을 뿐이다 라는 글의 본문 내용에 이끌려서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선정하고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본 내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건축과 설계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 공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스스로도 표현하기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공간의 변화와 그것이 가지고 올 미래 모습을 예측하며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루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 우리 앞길을 밝히는 손전등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선정한 책, 공간의 미래가 여러분 주변의 공간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보길 바라보며 오늘의 독서하는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는 도입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빈 토플러는 전자오두막 예언이라는 것에서 미래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도시를 떠나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죠.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들의 감시 하에서 일하기를 원했고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문화를 충족시켜주는 도시에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권력 욕구라는 인간의 본능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여러 요소 중에 한 개만 잘못 예상해도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오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작가 스스로 표현을 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허나 작가가 라디오나 방송에서도 인터뷰하며 밝혔듯 지식인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예측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그림 그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활발한 토론과 비전 제시가 검토되고 활용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건전한 청사진이 그려지기에 작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용기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우리는 더 밝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예측된 문제들을 미리 알아내고 고쳐나갈 수 있기에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억측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작가는 점유하고 있는 공간과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소설이나 아니면 인문학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의 작가들의 글솜씨보다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공학자 특유의 간결하고 경쾌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을 돕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과 설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작가는 책의 도입부에 이어서 코로나가 일으킨 공간의 변화와 그로 인해 촉발되는 무수한 연쇄작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책에서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회 진화의 방향을 살짝 이동시킬 수는 있었지만 코로나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 것은 아니며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오던 변화의 방향이 코로나로 인해 가속도가 붙었을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각각 비대면화, 그리고 개인화, 그리고 파편화, 디지털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보급 이후 30년간 진행되어져 오고 있던 방향이었으며 코로나가 이를 촉진시켰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 극단적인 변화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또 틀렸다고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전부 다 해체될 것이라는 부분이 대표적인데 작가는 사람들이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가지 비유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봤는데요. 연애할 때 화상통화가 편하게 된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작가가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책을 읽으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뭔가 좋은 걸 깨달았을 때 이제 무릎을 탁 치듯이 저도 모르게 제 무릎을 탁 치면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공학자지만 평범한 사람의 감성의 눈높이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작가의 건축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작가의 건축물을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보거나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 본문에 그가 디자인했던 공원과 건축물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와 사람이 살아갈 미래가 반영되어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나 가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신 분들은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언어나 실용적이지 못한 실험적인 것들을 상당히 작품에 구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윤리와 실용성이 들어간 건축을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작가님이기에 글의 내용과 관련 없이 저에게 작가님의 그런 생각이나 철학들이 많이 와닿아서 알지도 못하는 작가님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어 작가는 역사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인식과 점유율도 달라져 왔음을 설명해 줍니다. 종교와 그리고 아이돌이 활동하는 공간이 높은 공간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어 왔었던 것은 제사장이나 아이돌이 신도들과 관객들을 본인들을 우러러보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권위와 인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렇듯 공간의 배치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고 또 권력자나 연예인같이 대중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살아왔다는 것이 놀랍고 또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작가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십자군 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도 사실 공간을 둘러싼 문제에서 발생되었던 전쟁이었다는 걸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은 존재하되 함께 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코로나 대유행이 무섭게 규모를 확장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공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지가 희미해질 지경입니다. 집합인원 제한은 우리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학교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다녔던 회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녔던 학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여 대중에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수많은 전통적인 종교와 조직, 그리고 회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인데 공간의 제약만으로 우리가 만나고 모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조직 생활이나 종교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저 사람을 모아두는 장소는 이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본인의 집에 크기를 늘리고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업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도 또 사람을 집으로 불러 홈파티를 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것과, 또 개인 PT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홈 피트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 개개인도 위의 사실을 몰랐던 때가 더 단순하고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모두가 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공간의 점유나 지배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개인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도 그리고 여기서 국가까지도 다가올 미래에는 발전 없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가 공간을 선택할 수 있고 내 개인의 공간에서도 기존의 과거에 누리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국가가 미래가 밝을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 그리고 두 강의를 병합해서 재편집한 녹화 강의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3개 형태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를 하이브리드 강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옮겨가며 직접 겪은 것은 학생들이 해야 하는 숙제나 수업에 더 이상은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예전만큼의 몰입이나 성실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코로나 시기라서 더 많은 열정을 우리 감사한 친구들에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학습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막 진짜 중간에 한번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수업을 지속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게 저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형 강사가 주도하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개개인에게 직접 공감하고 또 그들을 바라봐주는 맞춤형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80년대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던 고객센터를 연상시키는 학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 발전을 시켜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온라인반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학생들과 유대감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숙제나 수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위의 결과를 통해서 함께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와 공감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음도 알게 된 것이죠. 대중의 몰입 그리고 그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와 학교 선생님들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대중들 개개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온라인 세계의 유명한 지식 전수자들에게 밀려서 종교 지도자나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멸종된 공룡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 새로운 생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단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개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철저히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020년을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감을 경험을 했던 개인이 오히려 단체 생활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돼서 온라인과 현장의 모임 활동을 오히려 2019년, 28년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된 분도 계십니다. 망한 카페나 음식점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맛집으로 알려져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의 숙제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죠. 저자는 11개의 챕터를 통해 우리 주변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코로나가 일으킨 변화의 가속화,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주변의 공간에 대한 미래를 제시합니다. 흔해 빠진 예측서나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이 책이 제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공학자적 접근으로 명확한 근거와 그 역사적 뿌리를 설명을 했고 저자 스스로도 미래 예측이 아니라 그리고 또 미래 예언이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 제시가 깔려 있음을 크게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또 비관적인 미래도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조금씩의 자기 파괴적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 후손에게 전달돼야 되고 또 이 공간의 발달이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켜지고 보존되고 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내 땅이라고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고 또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이 공간과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공간의 영속성과 그리고 대중성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행복한 그 속의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작가의 말처럼 모두가 시선의 초점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과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이제는 조금 돌려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공간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그리고 또 소유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일까? 공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인간의 소유물은 팽창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달에 따라 더 많은 물건을 활용하게 되었고 그만큼 인류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문명의 얘기가 많아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공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점유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공간에서 더 많이 생활하게 되고 또 공동체적 성질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을 집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관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공동체의 구성에는 어쩌면 유해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활 패턴과 그리고 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상태와 그리고 저의 공간에 들어온 나를 제외한 여러 가지 것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단지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알고 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싶은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본질적인 행복을 위한 공간을 찾으라고 권해줍니다. 공간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만큼이나 우리는 여전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나누는 공감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기계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듯이 우리도 기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존재하는 한 공간적 이기주의도 그리고 또 코로나도 우리의 공동체를 말살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책 요약과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는 경영에 대한 책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뤄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뤘던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을 다뤘다면 이제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는 가상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메타버스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책은 김상규 작가님의 죄송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뒤에 우리가 읽고 함께 다뤄볼 책은 김상균 작가님의 메타버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적 공간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가상적 공간 그 두 가지 모든 개념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며 책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이제 만날 책은 메타버스고요.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메타버스 책 2주라는 시간 동안 같이 읽고 저희가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씨가 쓴 책이고요. 책 속에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해 준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Metaverse is coming. IT 기술을 잘 모른다고 해도 누구나 IT 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이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IT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곳이죠.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이 지난 10월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입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상근 교수는 산업공학, 게임 등 다양한 연구 가운데 이 변화를 감지하고 국내 독자들에게 빠르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각 영역을 알기 쉽게 실제 IT 서비스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흥미, 재미를 제공하는 뜨는 것들의 세상으로서 메타버스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스토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에 앞서 두려움보다는 흥문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파도에 올라탈 수
있기를,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탐험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 소개고요. 다다음 주에 저희 2주 뒤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준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는요, 또 시사와 교양을 다루는 생각하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제 2주 뒤에 다시 독서하는 금요일까지 우리에게 2주가 있습니다. 2주간 메타버스라는 책을 잘 읽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우리 현준 씨, 승범 씨, 지현 씨, 승호 씨, 홍조 씨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마지막 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 청년들이 독서가 생활이 되는 그 날까지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2주 동안 책 열심히 읽고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